안녕하세요. 이유한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1년 안에 여름이 엄청나게 길어졌고 또 AI가 우리의 생활 속으로 상용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더욱 어려운 일들은 이런 시대에 자식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의 혼란 때문에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가 혼동되는 것입니다. 근대 초기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걸 코기토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간 중심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기보다는 신의 뜻에 따라 존재하고 또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존재한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지금 이 시대만큼 인간이 자유롭고 행복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의식 안에는 내가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경험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인류의 발달사와 또 동시대인들의 다른 사람들의 생각들도 우리의 의식 안에는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 뇌의 작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개체로서 살아가는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 요소들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명상을 하면은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러면 위험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할 텐데요. 안전한 거하고 행복한 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선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행복한 것은 생각을 안 해야 행복한데요. 안전한 것은 생각을 해야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 우리의 인류는 살아남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행복보다는 안전이 먼저 고려해야 할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복이 문제가 되는데요. 살아있기만 해도 행복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요즘은 들지 않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건 하지만 안전을 기반으로 한 가치입니다. 안전하지 않은데 행복은 논할 단계도 아니겠죠. 생각 안에 갇혀 살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넘어선다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불교의 명상이라는 것은 무조건 생각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생각 안에 갇혀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AI를 사용하는 인간이 되는 것은 이 생각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인간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공부를 잘하고 싶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머리가 좋지 않으면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직장을 얻고 더 좋은 배우자를 얻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AI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생각 안에 갇혀 있지 않는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거나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생각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려면은 자기 중심이 있고 인생을 누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사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인문학을 하지 않으면 AI를 사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창의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인문학을 이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인문학은 톨스토이가 어떻고 칸트가 어떻고 이런 거를 지식으로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탐구하는 것이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안전하게 잘 살까 하는데 뇌의 기능이 집중된다면 인문학을 생각할 여지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뇌는 인문학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인문학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과 그런 것 따위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품격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학창 시절에는 그런 사람에 관한, 인문학에 관한 것을 너무 많이 생각하면 수학을 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괴테와 톨스토이를 매우 사랑하던 문학 소녀였는데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 수학에 빠져들면서 인문학이 사라졌고, 인문학이 사라지고 나니까 인생도 따분해졌습니다. 정답을 찾아내는 수학을 잘하는 것은 우리가 좋은 학교, 학벌이 높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매우 큰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사람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거든요.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의 숫자만큼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제는 바로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인데요. 수학은 인문학을 사멸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수학에 막 빠져들어서 공부만 할 때 그때 뭔가가 내 인생 전체로서는 잘못되어 가고 있었는데 성적은 엄청나게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학적 사고의 끝에 AI가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잘못될 정도로 수학적 사고를 몰고 갈 필요가 이제는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인간의 의식을 남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전하게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수학에 몰두했고 수학에 치중됐고 수학이 과도하게 발달했던 그 시기가 이젠 종료된 것입니다. 이제 다시 이런 것도 같고 저런 것도 같은 이 복잡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그렇게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수학적 사고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수학적 사고에 우리의 존재 자체를 내어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코기토는 이제 종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욕망한다고로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명상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명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호흡이 들고 나는 리듬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숨마다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고 날숨마다 오래된 집착과 긴장이 흘러나갑니다. 이제 마음속에 가만히 물어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진정 나의 심장에서 우러나오는, 들려오는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어쩌면 처음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고요 속에서 서서히 작은 속삭임이 다가옵니다. 그 삶은 성공의 그림일 수도, 명예의 문의일 수도, 또는 단순한 하루의 평온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어도 좋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내면에서 떠오르는 삶의 그림을 그대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다시 묻습니다. 이 삶은 나의 진정한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삶은 나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면 속박하는가? 내가 원하는 삶은 남이 그려준 답안지가 아니라 나의 발걸음이 그려가는 길 위에서만 빛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요하게 앉아있는 지금 이 순간이 이미 내가 원하는 삶의 한 조각일지도 모릅니다. 호흡을 깊이 들이마시며 내가 살아가고 싶은 삶의 향기를 느껴봅니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그 삶을 방해하는 두려움과 의심을 놓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은 지금 이 순간 알아차림 속에서 자라난다. 천천히 눈을 뜨며 내 삶의 길 위에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감사합니다.